예, 오늘은 203회? 네, 203회시네요. 예, 존속살인 사건이에요. 존속이면 예, 사실 존속살인 사건 이런 거 얘기할 때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정말. 박한상 사건 때문에. 예, 박한상이 때문에. 근데 박한상이 사건은 이제 한참 뒤의 일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은 제가 진즉부터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금, 방송하기가 꺼려졌었던 건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 너무 잔혹한 거. 예, 이게 좀 잔혹하고, 네. 또 이게 이제 경기도 가평 쪽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가평에서요. 제가 경기청에서 근무했잖아요. 네. 경기 가평경찰서는 사건 사고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좀 조용한.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 가평경찰서 직원들이 역사적으로 가평경찰서가 생겨나고 나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인식되어지는 네.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예, 이게 198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존속살인 사건. 한참 전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시기에 그 사건이 났으니까 잔혹한 사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보도 통제가 상당히 따르던 시기죠.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렇잖아요. 예, 제어했죠. 예. 예, 그럴 때 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은 그 자료가 그닥 없습니다. 교수님 절대. 얘기가 묵혀놓으셨다가 이제. 예, 많지 사라진 않고요. 사건이에요. 저도 자료가 풍부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권에서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모아놨던 네. 그런 사건인데 이거 결국은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예, 존속살인 하잖아요. 사건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잔혹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그럼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89년입니다. 그럼 한참 됐네요. 1989년 11월 25일이에요. 11월 25일이니까 겨울이잖아요. 네. 밤 11시. 11시에. 예, 경기도 가평군 와서면 상천리예요. 예. 여기에 이 술에 떡이 된 이놈은 이름 얘기 바로 해도 됩니다. 김영호입니다. 김영호. 명호. 예, 김영호. 예. 그 당시에 나이는 31살. 예. 김영호가 이 엄마가 재가를 했어요. 어머니가 예, 그러니까 다른 집 결혼을 재가한 하셨네요. 거죠. 예. 재가한 어머니 집을 찾아가 가지고 네. 어머니가 이제 이순덕 씨인데 53세. 예. 이순덕 씨 집 안방에서 네. 자기 어머니한테 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전부 당신 탓이다. 엄마한테. 당신 말이야 자식 버리고 딴 남자랑 붙어 먹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엄마 제가 한 걸 가지고 예. 그래서 너 이제 거기서 막 나와요. 너 같은 년은 살 가치도 없어. 엄마한테 너가 엄마한테. 그래요? 와. 그러면서 죽어. 예.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당장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해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미 그때 들어갔을 때 칼을 들고 들어갔어요. 칼 들고 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 칼 내려놓으면서 빨리 이거 죽어. 예. 이 칼로 너 빨리 내 앞에서 눈앞에서 자살해. 빨리 죽어. 강요를 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딱 볼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이거 사는 놈 김영호의 진술에 의거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돌아갈 테니까요. 근데 이제 김영호 얘기는 그래요. 네. 그렇게 했대요. 당장 죽어버리라고 엄마가 그 한심스러워서. 하여튼 김영호 그 눈을 보니까 광기에 눈깔이 시퍼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이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내가 자해해서 죽지 않아도 얘가 나 죽이려고 작정하고 우리 집에 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도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김용호한테. 제가 단지 제가 했다는 이유로. 예. 그래서 이 지옥 이제 지옥 같은 세상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어머니가 네. 아들이 하라는 대로 바로 그 본인의 복부를 4번 정도 찔렀답니다. 그게 말이 안 돼요. 복부를.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복부 상처와 관련돼서 이 김영호의 진술인 거예요. 예. 그 신빙성을 여기다 이제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나중에 보자고. 네, 교수님. 네, 그렇게 찔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 정도 찌르니까 그대로 피를 흘리면서 예. 꼬꾸라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영호가 바로 그 어머니를 들쳐 안고 마당으로 나가요. 네, 마당으로. 마당으로 나가갖고 나가기 전에 그 광목천이 있어요. 네. 광목천으로 방 안에 있는 광목천으로 손발을 묶어요. 네.
죽은 사람 왜 묻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얼굴이 위에다가 네. 그 어머니의 위 옷돌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머리에 뒤집어 쓰요. 안 보이게. 네. 그 다음에 나가서 바로 마당에 나가니까 거기 손수레가 있어요. 예. 리어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예. 손수레에다가 어머니를 올려요. 올린 다음에 예. 어머니 올려놓은 그 위에다가 그 시골에서는 콩 수확하고 나면 말린 콩대 예, 많이 그거 써요, 맞아요. 저 뗄감으로 쓴다. 예, 맞아요. 잘 타요. 콩대하고 나뭇가지를 어머니 위에 싸요. 불 지르려고요? 예. 리어카에다 딱 올려놓고 거기다가 엄마 올려놓고 자 머리에 뒤집어 씌웠죠. 손발 묶었죠. 예. 그 다음에 콩대를 다 올리고 나무 조각을 올린 다음에 석유를 뿌립니다. 우와. 그리고는 그냥 불을 붙이는 거예요. 생화형을 시킨 거예요? 이때 그 당시에 이 칼로 복부를 3번 정도 자해했지만 사망하지 않았죠. 금방 숨 안 넘어가요. 그럼요. 예. 그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네. 방법이 없었죠. 묶은 상태였고 그런 상태니까 그냥 산채로 불태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잔인한 세다, 이거. 존속살인 사건입니까 이게. 뭐.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그래서 한동안 존속살인 사건에서 김용호 존속살인 사건을 말하지 않고는 예. 사실 존속살인 사건은 말하기 좀 그렇거든요. 박한상 이거 아이고. 게임 안 돼요. 게임이 이거. 안 돼요. 이건 비유가 안 그래서 돼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동안 좀 망설였는데 예. 어떻게 보면 존속살인 사건의 어떤 극치 가장 잔인한 사건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유. 어차피 저희가 범죄사를 쓴다는 개념으로 하니까요. 아니 교수님 그 사건 그렇게 많이 하셨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불 질러갖고 태워 죽이는 거는 예. 없잖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마치 지옥을 방불케 아. 하는 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나서 불 질리고 난 다음에 김영호 이놈은 그 길로 내뜁니다. 아 도망갔고요. 근데 그 동네는 예. 주민이 몇 명 안 살아요. 그럼요, 뻔해요. 드나드는 사람이. 예, 뻔하죠. 그러니까 뭐 예. 이 사건 딱 발생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김영우가 범인이라는 건 금세 그 예. 경찰에서 알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영호도 가평 쪽에 살았으니까요. 예. 김영호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네. 내뛰고 없으니까 날랐겠지. 오랫동안 좀 수사를 해가지고 예. 3일 뒤에 3일 뒤에요. 서울 봉천동에 있는 흐름한 여인숙에 숨어있던 김영호를 검거했어요. 그게 네. 11월 28일입니다. 진짜 이제 3일 검거 경위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놈을 검거했어요. 네. 검거해서 이제 김영호 조사하겠죠. 예.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살인 사건이 추가로 드러납니다. 또 살인 있었어요. 예, 또 다른 사건이. 네. 이게 뭔 사건이냐면 예. 그 엄마 이순덕 씨가 제가했잖아요. 네. 남편. 예, 이제 김영호 입장에서 볼 때는 의붓아버지. 의붓아버님이. 예, 의붓아버지가 예. 이제 김한태 씨인데 네. 그 당시 78이었습니다. 나이는 엄마는 이제 예. 53세인가 그랬고 나이 차이는 좀 나죠. 네. 제가 했으니까. 예. 이 재혼남인 의붓아버지 김한태가 김영호에 의해서 살해된 거예요. 살해된. 어머니 예, 돌아가시 전에요. 예, 10월 29일 날 15시경에 그거는. 아우, 그 엄마가 살해되기 한 달 전에 그러네요. 그 의붓아버지가 김영호에게 살해된 게 추가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데 그 당시에 이 김한태 씨 같은 거 의붓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풍을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 움직이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진짜 막말로 똥을 좀 받아내는 형태. 예. 엄마가 돌보는 거죠. 예. 그래서 손발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평소에 수시로 거기 들락거리면서 그 의붓아버지한테 이 김영호가 그 즈음에 이제 병 치료도 하고 뭐 이러려고 돈을 조금 그 밭이 좀 있으니까 네, 팔았대요. 네. 그 논 판 돈 내놔라. 네, 돈 내놔라. 이러면서 이제 예. 아마 계속 가서 요구를 한 모양. 예. 몇 번에 걸쳐서 이미 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중풍 앓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건 못 주지. 그럼. 그거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김영호가 감정을 품고 네. 먹고 있던 사이다 있잖아요. 네. 그 사이다병으로 또 때려가지고 죽인 겁니다. 아유. 사이다병으로 구타해가지고 주먹 사이다병으로 구타해서 죽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허름해서 그래요. 그렇죠. 중풍을 맞았다고 이웃집에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예. 그냥 노안으로 사망했다고 신고해버리니까 확인도 안 한 거예요. 학계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거 철저한 계획범죄로 나는 보여요. 그 이후에 엄마 죽인 것까지 본 거. 하여튼 그런데 예. 근데 자, 그 정도 되면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과연 자기 남편을 전 남편의 아들이 와가지고 사이다병으로 방에서 때려서 죽였는데 네. 몰랐을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왜 봅니다. 그러냐면 지금 병수가 알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네. 왜 피도 많이 흘렸을 거고요. 사이다병으로 주먹으로 그러면. 때리고 밟아서 사람이 사망했으면 네. 그런데도 신고는 없었어요. 만약에 신고가 있었다면 김한태는 그때 검거가 됐겠죠. 그렇죠. 그때 검거가 됐으면 어머니가 산채로 불태워지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이 어렸을 때 이제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김영호하고 김영호 동생을 제가하면서 그 고아원에다가 맡겨버리고 결혼을 하거든요. 아이고, 어떡해. 그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네. 자기 남편을 그 아들이 와가지고 전 남편의 아들이 와서 때려서 죽이는데도 그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정들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김영호 같은 경우는 이 사건으로 2건의 살인 사건이. 그러네요. 2건이네요. 2건의 살인 사건 상해 유기 등의 혐의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땅 판도 내놓으라 했는데 안 낸다고 하니까 죽였다 이거죠. 그렇죠. 주장은. 아유. 그 이후로도 이제 결국은 남편 때려서 죽였잖아요. 네. 그 논판도론 있잖아. 네. 누가 가지고 있겠어? 엄마가 가지고 있지. 그 엄마 협박해가지고 결국은 그 토지 대금 또 착취합니다. 그 2,100만 원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착취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그 2건의 살인 사건을 인지해서 이거는 천하의 죽일 놈이고 이건 정말 지금 같으면요. 진짜 새끼. 언론 보도가 아마 기자들이 전부 다 가평으로 갔을 거예요. 다 갔을 거네요. 이거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거의 보도 자료가 흔치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조사하는 과정이 하나가 더 나와요. 또 있어요. 야, 그러면 도대체 얘가 이런 범행을 한 이유는 뭘까? 예. 이제 거기에 접근하는 거죠. 네. 봤더니 이 김영호가 평소에 이 결혼을 했었어요. 네. 아내가 정씨인데 30살 먹은. 네. 이 아내를 평상시에 폭행을 하고 아들과 딸을 괴롭히는 등 가정 폭력을 행사했다. 아유.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예. 이 아내 정 씨가 못 견뎌요. 그래서 1983년도 10월 달에 83년도. 네, 83년도 10월 달에 이제 가출을 해요. 집을 나가버렸네요. 네,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하니까 그때 아들이 1살, 딸이 3살이에요. 아이고 어릴 때. 어린애들을 데리고 네. 서울 갑니다. 서울 가서 아들은 청량리에 내버리고 딸은 동대문에다 갖다가 버렸어요. 버려도 험한 데다 버리냐 그때. 제일 험한 데인데.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참 지나고 이제 더 추가로 드러난 거는 이제 네. 부검 과정 뭐 이런 거 등등을 거치면서 네. 죄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네.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게 추가가 돼요. 아 부검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얘가 엄마를 그 니어카에다가 올려놓고 산채로 불태운 이유가 예. 어머니를 성폭행한 거 예.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불태우는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니냐 요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이거는 이거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아 재판 과정에서요. 예. 야 쓰레기죠. 그래 이거 사람입니까? 야 이거 상쓰레기네 이거는. 응? 이거 사람 아니죠. 이거만 봐도 그 가히 충격적이죠, 그죠? 예. 어우 이거 엄청.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걔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예. 이제 쭉 들어가봤어요. 예. 이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3살 1살 그 당시에 이제 김영호하고 예. 그 김영호 동생은 2살 터울이에요. 아 2살 터울에 둘 그 다 어렸네요. 두 아이들을 이제 고아원에 맡기고 떠나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 원망이 예.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었고. 네. 그 얘가 이제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그랬는지 엄마가 그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끈질기게 어머니를 찾아요. 아 끈질기게. 예, 어머니를 끈질기게 찾기 시작하고 결국은 어머니 거처를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네. 그 나이로 추정하면 당시에 5세 때, 예, 5세 때고 동생은 3세인데. 그러니까 2살 터울이 고아원에 그냥 이렇게 맡기고 시집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그걸 뭐 또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엄마에 대한 기억은 둘 다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주 얘기가. 예, 그러니까 얘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키우다가 예. 성인이 돼가지고도 결국은 어머니를 끈질기게 찾아서 어머니가 어디 사는지 알아 찾아가요. 아. 그래 툭 하면 찾아가는 거야. 예. 그래 가가지고 행패 부리고 욕설하는 거예요, 엄마. 아 엄마한테. 그럼 뭐 맨날 그랬대요. 자식을 버린 주제에 무슨 낯으로 너는 이렇게 뻔뻔하게 사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돈 내놔. 나를 이런 꼴로 만들었으면 돈이라도 내놔야 할 거 아니야.
노친네하고 너 결혼한 것도 나이가 차이가 많잖아. 예. 노친네하고 너 결혼한 것도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넌 돈밖에 모르는 년이잖아. 그 돈 받은 돈 나 좀 줘. 이런 식이지 쉽게 얘기해서. 엄마 입장에서 엄마. 궁극적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 이 새끼가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걸 따질 수 있어도 그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원래 맞아요, 그 감정이라면. 맞아요. 예, 예. 그게 아니에요. 계속 끈덕지게 가가지고 지랄하는 거는 예. 돈입니다. 양아치 양아치. 양아치예요. 돈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 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어머니가 그러면 자식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집을 떠난 이유가 예. 어머니는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더라는 걸 있겠죠 조사해야 엄마는. 되니까. 네, 시어머니. 시어머니한테 엄청난 학대가 있었대요. 아. 옛날에는 왜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그렇게 들들들들 볶고 글쎄 말이에요. 괴롭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영호 할머니가 그랬다는 그렇죠. 시어머니가 들들들들 볶는데도 그 예. 아버지가 예. 김영호 아버지가 수수방관하거나 엄마 편만 들고. 오히려 엄마 편을 들어가지고 시엄마.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대요. 아. 그랬던 시어머니 이제 밑에서 있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 또 남편 죽고 나서는 시어머니를 또 모셔야 되는데 이게 골치 그러니까 아프네,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맡기고 이제 아. 남편 죽으니까 그냥 잽싸게 날라버린 네, 거죠. 그냥 가버린 거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예. 물론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자식 버린 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될 그건 정도 안 된 같아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런 안 된 얘기예요.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몇 가지 이 범죄가 있는데 네. 예, 남자들 군대 관련돼서 용인 안 돼. 아예 안 돼. 그거 군대 안 가고 오, 뭐 안 이런 돼요. 거 용인 안 되는 거는 남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엄마들이 용서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저 스티브 유 같은 경우도 엄청 그 용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 안 간 거 엄마들이 오히려 용서하네. 내 자식은 그 군대 가서 그 고생을 하는데 왜 네가 뭔데 안 가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불법으로 뺀 거. 예. 여성 입장에서는 자식 버린 사람. 네. 안 될 용서 거예요, 예. 받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리고 김영호가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엄청 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호가 고아원에 맡겼으니까 오직 고생했겠어요. 그럼요, 그 당시가. 고생은 했겠죠. 예. 그럼 19살 정도 되면 나오잖아요. 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보호도 김영호가 서울, 뭐 부산, 예. 목포 이런 데 떠돌고 다니면서 구두 닦기 하고 네. 배운 게 없으니까 예. 품팔이 막노동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 하면서 살았는데 그 생활해가지고 형편이 좋아지는 거 봤어요? 없죠. 그 근근히 입에 풀칠이라고 사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겠습니까? 나쁜 애들 많아요. 절도도 많이 하고 예. 또 울분은 쌓여있으니까 툭하면 주먹질하고 네. 그러니까 절도 폭력 이런 걸로 체포돼 가지고 어느새 전과 오범이 돼버린 거예요. 아유, 그냥 많이 했네. 물론 뭐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범죄의 길로 갔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놈은 성향이 좋은 놈은 아니에요. 네, 저도 내가 볼 때는 전과 오범이 됐어요. 근데 뭐 이 검거돼 가지고 김영호가 계속 자기 그 어떤 범죄 관련돼서 변명하고 주장했던 게 이 내용이에요. 아. 나는 형제를 버린 어머니에 대해서 나는 깊은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해하려고 내가 엄청 노력을 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그 분노가 삭혀지지 않더라. 네. 그리고 또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너무 힘들더라.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같이 배경 없는 놈은 클 수가 없더라. 난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도 엄청나게 쌓였다. 아유, 삐뚤이네, 삐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악마가 되어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주장하긴 했어요. 아유, 이건 악마가 들어도 기분 나빠할 얘기야, 이거는. 빨이 돼, 이 새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을 버렸다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그럼요. 자식이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그거는 최대한으로 해준 것 같습니다.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판 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00만 원 그냥 훌륭. 아유, 89년에. 아유, 큰 돈이에요. 89년 2,100만 원 얼마나 근데 큰데요? 이 새끼가 그 돈을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사업한다고 그러면서. 뭐 사업한다고 어디 가든 막 껄쩍대다 다 그냥 알렸겠지, 쫄딱 뭐. 말아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도 그냥 또 수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가서 돈 내놔 뭐 하다가 이제 결국 또 안 준다고 아버지 때려서 죽이고. 아유. 이 악마지 이게. 응? 자 이때 한번 그 시대적 이 보도가 아까 제가 적다고 그랬는데 시대적 배경 89년이요? 보시면 89년도에 예. 심영구 연쇄살인 사건 우리 방송에서 했어요. 예. 심영구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미 사회가 뒤숭숭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부모 살해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언론에 내보내기가 좀 무리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영화도 제목 있잖아요. 이때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맞아요. 범죄 처리한다고 어마어마하게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많이 잡아놨잖아요. 그때. 근데 이런 사건 터지니 이게 뭐 말짱 도루묵 될 것 같으니까 제어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론에 어느 정도 통제가 있었던 거고 예. 더더군다나 재판 과정에서 또 엄마를 성폭행까지 나와가니까 아이고 흉기까지 엽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언론 보도가 좀 약간의 통제가 좀 됐던 것 같고요. 예, 이 자료는 저희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거의 밝혀지지 않았던 거고요. 아. 이제 얘를 이제 검거한 거는 아까 저 봉천동 그 예, 허름한 3일 여인숙을 있다가요. 잡았다고 예, 했잖아요. 예. 얘는 검거를 어떻게 했냐면 네. 동생하고 두 살 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동생은 예. 서울에 살고 있어요. 봉천동. 아, 동생은. 관악구 봉천동에 살고 있는 거를 형사들이 이제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동생을 상대로 이제 알아보니까 범행 전날 그 동생한테 그 다녀갔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연락은 둘이 잘하고 있었나 보네요. 그래도.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동생 쪽으로 이놈이 의존할 때는 그쪽밖에 없다. 그렇지. 그러면 피부치가. 거기와 다녀갔다면 그 인근에 어디 숨어 있을 확률이 있다. 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본 겁니다. 예. 그래서 봉천동 일대 여인숙을 사거리 뒤져요. 아. 그래가지고 11월 28일 날 네. 오후 2시경에 봉천 6동 산 81번지 한성여인숙에서 한성여인수. 예, 요 잡바에 자고 있었어요. 아이고. 김용호 이놈을 사람 검거를 죽이나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잡았네요. 어쨌든. 예, 빨리. 검거한 건데 이건 뭐 가평 경찰서가 생긴 이래 이거 아니, 말도 이건 하긴 뭐 경찰서로 따질 것도 없어. 이게 경찰청 생긴 전 일이네, 경- 이것도. 그래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어디 뭐 말이 돼 이게. 존속 살해 사건 중에 최고로 잔인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람 태워주게 그래. 네, 이 새끼는 그 결국은 대법원 형사 3부에서요. 예. 이재성 대법관이 예. 사형 선고합니다. 아, 존속 살인 및 시체 유기로. 사체 유기로. 예. 결국 사형 선고가 됐고요. 네. 이때 잔인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봐서 네. 극형에 처해야 한다. 아, 시원하게 이렇게 아주 판결하셨네. 그냥 결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사형 선고를 받고 이놈은 언제 사형이 집행되냐면 예. 아실 거예요. 1992년 12월 29일입니다. 아. 1992년 12월 29일 날 사형이 집행됐는데 예. 우리 이 사건을 참 사건도 많이 했어요. 내가 보니까 양평 일가족 살인 사건 우리가 했었거든요. 예. 그 사건의 공범 윤용필이하고 예. 또 암사동 노상살인 사건 전용훈이 사건 있어요. 예. 요거는 아직 안 했어요. 예. 전용. 암사동 전용훈이 살인 사건도 반드시 우리가 또 해야 돼요. 네. 그 공범 전용훈이 양평 일가족 살인 사건 윤용필이 요놈하고 같이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요 사형 집행될 당시에 김용훈은 뭐 기독교 신자가 되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독교에 귀하게 만들어준 놈이 또 누구냐면 유충남이라는 또 살인범이에요. 유충남. 걔가 전도를 했대요. 예, 참 뭐 웃기고 앉았는 거지.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싶어갖고. 예, 그렇게 했다는데 요는 마지막 유언이 참 끝까지 이게 반성의 태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죽기 전에요. 예. 나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 누구의 사랑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버려져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네. 항상 무시당했고 전과자라는 이유로 냉대받았습니다. 나를 받아주었던 서울구치소에서 생애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식이 있는데 내가 죽은 뒤에 우리 가족을 향해서 사회가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가 버린 자식을 뭘 그렇게 생각해? 그 버렸는데 뭔 얘기를 해요? 사형수의 자식이라 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게 이 새끼가 마지막 유언이에요. 진짜 어이없다. 가면서까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미친 새끼 지 새끼 다 벌어놓고 뭔 지랄이야 지금. 자기 아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애들 남매를 길거리에다가 내다버리고 네. 이런 인면수심의 삶을 살았던 그놈이 새삼 그 마지막 유언에서 사형수 가족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관해서 이거 씨부린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이놈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놈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일말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놈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나를 버린 자식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어머니를 내가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미워했던 어머니랑 똑같이 어머니가 자기를 버려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분노가 있었다며
그런 놈이 지는 가서 아들은 동대문에 버리고 네. 저 청량리에 버리고 딸은 동대문에 갖다 버리나? 예. 지 버려서 이렇게 분노가 쌓였다며 부모가 얘네는 지네는 고아원이라도 갖다 맺겠지. 예, 예. 지놈 새끼는 저 아이를 저 청량리 길바닥 동대문 길바닥에다 갖다 버렸잖아. 이게 웃기는 놈이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미안해갖고 2,1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때 돈 어마어마한 네. 돈이에요. 2,100만 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려고 정착자금 주신 건데 뭐 그러니까요. 받은 게 없어. 그 얘는 그럼 교수님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우리 염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저요? 이거 뭐 같아요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사이코패스예요? 이거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사회를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럼 뭐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구분의 실익은 없지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 같아요. 이거 타고난 것 같습니까? 네. 왜 그래요? 성향 자체가? 왜 그래? 엄마를 만나가지고 엄마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편에 삥을 뜯었잖아요. 계속 삥을 뜯고 거기다가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구분하는데 뭐 미국 얘기지만 이게 나쁜 건 줄 알면서 저지르는 게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는 잘 모르고 그냥 가는 대로 가잖아요. 죄책감 자체가 없는 거잖아. 예, 얘는 죄책감이 없잖아요 지금. 야 이거 없어요. 내가 그리고 친엄마를 어떻게 성폭행하고 세상에 살인하고 사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2년 12월 29일 날 그 60 때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사형 집행 아니지 92년이면 아니. 그때 이제 이때 선거였어요. 이거 대선이기 때문에 60 때라고. 사형 그것도 집행하는데 예. 그때 그 얘를 기독교에 귀하게 만들었다는 유충남이라는 놈하고 네. 5명이 장기 기증하고 갔어요. 예. 그때 이제 사형당한 사람들 보면 꽤 많습니다. 이게 뭐 네. 여러 명이 있는데 뭐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뭐 의문 사항이 교수님 있는데요. 엄마가 배를 찔렀다고 그랬잖아요. 네. 얘 진술 맞는 것 같으세요, 교수님? 요거는 신문마다 다 달라요. 아 그래요? 그때 보도 내용을 보면 신문마다 다 달라요. 미국 사건하고 똑같고. 엄마가 스스로 자해해서 시켜서 예. 스스로 자기 배를 찔렀다. 예. 아니면 그었다. 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게 진짜 스스로 찌른 건지 자해한 건지 이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왜? 그때 과학 수사로 타버린 시신에서 그걸 탔는데.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이건 예. 순전히 김영우의 진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은 예. 어머니를 성폭행한 이후에 예. 칼로 찌른 다음에 네. 아마 성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니어카에 올려놓고 불 지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순서가 맞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자해행위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요. 예, 그 저도 증거훼손 목적으로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불태운 걸로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차 말씀드리면 엄마가 그러면 현재 자기 남편을 사이다병하고 주먹과 발로 밟아서 죽였는데 네. 중풍 걸린 사람을 네. 아들이 와서 예. 엄마가 몰랐어? 몰랐을까? 아예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그랬는데 아예 알았다고 말이 봐요. 안 되죠. 이거는 추정상으로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재혼한 남편 김용우가 살해한 사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때리면 방 안에 피 자국 그다음에 시신 상태가 맞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네. 그 또 자기 아들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이거는 그놈이 김용호 지 아들이 와갖고 자기 남편 죽인 거라는 거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들에 의해서 불태워서 사망한 거잖아요. 네. 불태워져서. 네. 이게 이제 한 26년간 자기 아들 자기가 돌보지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네. 신고를 안 한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교수님 하나 궁금한 게 네, 이거 네. 제 추정인데 이거를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김용호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차피 다 장례도 치른 상황인데. 그렇죠. 그죠? 예,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맞는지 모르는 틀린지는 교수 봐주세요. 엄마를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사실 때려 죽였는데 엄마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신고 안 했거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웃 주민에 의해서 네. 엄마를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웃 주민들이 석연치 않은 김한태 씨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웃 주민들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첩보에 의거해서 네. 가서 재수사에 돌입을 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재수사에 돌입을 했고 엄마를 상대로 추궁했는데 엄마는 끝까지 함구했어. 엄마를 상대로 추궁하고자 했는데 엄마는 이미 죽고 없었어요. 예. 사실은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예. 엄마를 추궁하면 뭐가 다 나왔겠죠. 네, 예. 근데 물론 순서는 엄마가 먼저 죽었지만.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이웃 주민들에 의해서 그 어구한 날 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칫 그게 이제 드러났던 거고요. 예. 성폭행 관련된 거는 과학 수사가 미진하지만 뭔가가 드러났다고. 네, 예. 맞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재판 과정에서 그건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김영호 이놈은 나를 버린 어머니를 증오해서 죽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핑계일 가능성이 높고요. 높네요. 실제로는 돈이죠, 돈. 돈이네요. 돈 뜯어내기 위해서 엄마한테 네. 간 것 같고요. 예. 그게 잘 안 되니까 엄마 죽이고 이렇게 한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아유, 진짜 나쁜 놈이다. 만약에 왜 그게 성립이 되냐면 엄마를 만약에 그냥 단순히 죽이려고 맘을 먹었다 그러면 엄마 죽이려고 맘 먹었으면 구태여 주변에 시선 끌어가면서 불 지를 이유가 복잡해요. 예. 불 지를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냥 칼로 살해하고 땡칠 거 아닙니까? 네. 살인 방법이 복잡해요. 예, 그렇게 살인 방법이 복잡하게 불까지 네. 이거는 성폭행 은폐 시도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교수님 제가 그냥 추정인데 이게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임이잖아요. 복수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엄마에 대한 복수적인 감정은 이 있었을 사건에는 분명히 개입이 됐다고 아, 보여요. 그거는 개입됐겠죠. 가정의 하나지만. 예. 예. 그렇지만 또 성폭행을 은폐하려는 시도 그것도 있고요. 의도도 예. 그 그 중에 반드시 똑같 들어 있다고 봐야 저도 되고요. 봅니다. 예. 답답하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존속살해 사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잔혹한 범죄입니다. 근데 죄값을 제대로 잘 받았네요. 예, 이 새끼는 그래서 사형이 집행돼가고 이미 이 나라 저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놈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다음번에 저 구체적으로 요 사건을 이제 또 다룰 건데 전정훈이 사건, 네. 암사동 노상살인마 요거를 살짝 요번 시간에 좀 소개를 좀 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아직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네. 이게. 요거 살짝 소개하면 전정훈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제가 할 거예요. 네. 1987년도 이즈음이에요. 87년도 9월 29일 날 밤 10시경에 네. 성동구 행당동 소재 대학교 뒷길에서 회사 일 마치고 이제 시장에서 신혼 부부였어요. 네. 신혼 여성이었어요. 네. 회사 일 마치고 저 인근 시장에서 시장 봐가지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네. 그 27살 먹은 여자를 그 전정훈이가 뒤따라갑니다. 아이고. 따라가니까 이 여자가 느낌 눈치채고 뛰었죠. 예. 뛰었는데 쫓아가서 붙들고 벽에다 밀어붙여놓고 성폭행을 시도했어요. 예. 그리고 죽였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때 이제 사망한 거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전정훈 사건 이거 유명한 사건이에요. 최신문네. 자,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요. 예. 87년 10월 9일 날 17시경에 네. 성동구 능동 소재 대학교 앞에서 여학생 20살짜리 여학생을 이게 막 학교에서 하교하는 걸 봤는데 이뻐. 이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택되는 거예요. 초이스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근데 이 학생이 바로 집에도 안 가요. 친구들하고 호프집도 가고 막 그래요. 어지간한 범인들 같으면 그냥 집었다가 아니면 뭐 딴 데 가고 그러면 쫓아다니기 뭐 하니까 안 하잖아요. 네. 이 전정훈의 특성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할 거예요 이 사건. 네. 기다립니다. 네. 호프집에 들어갔죠? 네. 호프집 옆에 소주집 가서 소주 마시면서 기다려요. 그 여학생 나올 때까지. 네. 그게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지가 찍은 사람. 네. 그래가지고 호프집에 나와서 밤 9시 20분경에 이제 집에 가요. 네. 여대생이. 네. 얘를 따라가요. 자, 버스 탔어요. 버스 같이 타요. 아유. 그리고는 광장동에서 내려요. 네. 따라 내려요. 네. 그래가지고 골목길로 집에 갑니다. 네. 거기 성폭행 시도해요. 아이고. 얘가 이제 막 울면서 반항했잖아요. 네. 그때 칼로 살해한 다음에 도망갔어요. 이게 그 살해당한 장소가 딱 집에서 100m지죠. 아유. 이게 제가 이런 사건 등등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네. 골목길, 어두운 골목길인데 오늘따라 아주 예감이라는 건 사람 누구나 있어요. 있어요. 오늘 진짜 내 집에 가는데 이 이상해. 어두운 골목 150m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이 집집에, 예. 버스에 내려 가기가 싫을 때 있어. 예. 그러면 112에다 가든 어디든
좀 데려다 주세요 하고 부탁하라고. 그럼, 요즘에 지나가는 저 행인이랑 길 해주는 도우미들도 많고요. 행인이라도 같이 가라. 아니면 행인 기다리다 예, 같이 맞아요. 가든지. 예. 아니면 편의점에서 전화해가지고 밝은 데서 예. 엄마 아빠가 나오시라고 해서 같이 가든지. 네. 이거는 스스로 조심해. 제가 보기엔 맨날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호루라기도 엄청나게 부러졌기라고. 골목 밖에서. 네, 네. 범인 새끼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호루라기 소리니까. 네, 네. 그거라도 엄청 부러졌게 하고 시끌시끌하게 하고 제가 미쳤냐 저녁에 왜 호루라기 불어갖고 동네 시끄럽게 왜 그 소리 차라리 듣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면 좋겠다. 네. 이게 이런 사건을 교훈으로 저는 하도 많이 봐서 이 경우 이 대학생은 딱 그냥 대학교 졸업 뭐 어딘지 뭐 아시겠죠? 능동이니까 네. 벌써 대학교. 네. 거기서 내려 학교에서 저 대학교 정문 밖을 나올 때 이 새끼가 딱 찍은 거예요 이게. 전정훈이가. 진짜 안 됐다. 그래서 얘는 살해되고 난 다음에 밤 11시경에 그 인근 주민이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옮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병원에 옮겨가지고 막 가면서 경찰에다 마지막 진술한 게 30대 남자다. 그 진술 하나가 전정훈이를 잡는데 기여를 했어요. 네, 네. 죽기 전에 그 다행 메시지 보낸 거죠. 예, 예. 이때 이놈이 금목걸이 그다음에 반지 손목시계 테니스 라켓. 옛날에 여대생들은 콘사이즈 끼고 그 테니스 라켓 갖고 다니는 게 유행이죠. 네, 예. 테니스 라켓 책가방까지 가져갔어요. 누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죠. 예. 저는. 여학생 책가방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아, 나 안 됐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당일날 예. 새벽 3시간 뒤에 당일도 아니네 이제 넘어갔으니까 네. 02시 20분경에 이어서네요, 그냥. 그 암사동이요 이제 네. 그 능동 쪽에서 네. 암사동 골목길에서 마트 갔다가 귀가하던 13살 먹은 여중학생 네. 얘를 쫓아가서 그냥 성폭행 시도하다가 죽였어요. 어떡하냐. 이게 쳐 죽일 이건 놈이죠. 살인기네, 이거는 완전. 이것도 02시 55분경에 엄마가 발견을 해가지고 예. 그 처리가 됐는데 집에서 20m 떨어진 골목길이에요. 와, 이날 경찰 완전 난리 났겠네. 그리고 그다음 저 2시간 정도 있다가 1시간 가까이에요. 예. 03시 40분경에 천호동에 나타났어요. 예.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을 동일한 또 여성분이 미행에서 있죠. 예. 범행하려고 칼로 공격했는데 그 여성분은 다행히 목숨 건졌어요. 이때 그쪽 관할한 동부경찰서 완전 초비상을 난리 났겠네, 이거. 동부만 초기상 벌린 게 아니라 경찰서 전체가 다 대한민국 경찰 전체가 골목길 살인마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세 건이 연터로 터지니까. 근데 요 새끼 검거 어떻게 했냐면요. 예. 이 새끼 아주 또 검거는 골 때리기 쉽게 됐어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이제 새벽이 그 다음날 예. 밝았잖아요. 예. 저녁 7시 반경에 이놈이 암사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체포가 됐어요. 사건 저질름 뒷고 예. 그 근처네. 예, 거기서. 예. 그거 어떻게 체포가 됐냐면 네. 그 10월 9일 날 네. 그 B양 아까 얘기했던 네, 여대생을 네, 네. 살해한 다음에 네. 가방 뭐 이런 거 통째로 가져갔잖아요. 예. 가지고 암사동에 있는 술집 가요. 예. 그 술집 가가지고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혼자서 38,000원씩 처먹었어요. 그때 38,000원 예.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 B양한테 네. 그 대학생한테 여대생한테 훔친 가방 있잖아요. 예. 가방을 맡겨요. 나 이거 좀 맡아주셔. 나 지금 돈 안 갖고 왔는데 내일 내가 가방 찾으러 올게. 예. 이렇게 맡겨놓고 가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주인 입장에서는 가방을 맡아놓고 이제 그 새끼를 보낸 그때 거예요. 뭐 학생증도 잡고 그랬으니까 뭐 그때는. 예. 예. 그때 이제 막 시끌시끌해졌잖아. 막. 네, 이제 뉴스에 막 나오고. 비상이 걸리고 예, 막 예, 하니까 예, 예. 술집 주인이 그 가방 한번 열어봤어요. 예. 열어봤더니 그 여학생 예. 영어 사전에 여학생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아, 피해 여대생 어디 이름. 대학교 뭐 예, 써놓고 다녔죠.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경찰에다가 제보를 한 거고요. 예. 진짜로 이 새끼가 또 가방 찾으러 왔어요. 참, 진짜 이건 그래가지고 경찰이 잠복하고 있다 그냥 현장에서 땄어요. 그게 이제 이 암사동 그 저 노상 살인 연쇄살인범 전정훈 이야기인데 야. 이 전정훈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와, 근데, 이건 뭐. 근데 전정훈 얘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김영호하고 같이 예. 그러니까 완전 왕 쓰레기들 그 인간 쓰레기들 쓰레기가 합동으로 저 넥타이 공장에서 정리했다. 그게 92년 12월 29일이다. 쓰레기가 쓰레기를 어떻게 구원을 해요, 맞죠? 그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때 92년 12월 29일 날 사형 집행하기 전에 1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을 연 단위로 했어요. 네, 기억나요. 그 전에 91년 12월 18일은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예. 그때는 샛별룸 사롱 살인 사건 그 종업원 살해범 있었잖아요. 네, 9명. 예. 이 새끼들 다 전부 다 예. 죄질 나빠서 그냥 사형한다고 사형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진 룸사롱하고 그 뒤로는 없었던 거죠. 예, 계속 그냥 살인 사형 집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전정훈이 사건은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망설였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뭐 어차피 우리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 계속 해 나가야 할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염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범죄사를 우리가 쓴다는 개념으로 하니까 네. 존속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게 박한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예, 있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박한상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어떻게 이거 훨씬 잔혹해요. 이거는 예. 더 원조격인 그런 사건이 경기도 가평경찰서 관내에서 있었다. 그게 80년대, 89년도에 있었다. 그래 참 잘 잡으셨네 이것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게 불편하시겠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도 뭐 어차피 들어보시고 범죄의 아카이브를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좀 예. 불편하시겠는데 이런 역사도 있다. 슬픈 역사죠. 슬프네요. 오늘 203번째는 김영호 존속살인 예, 사건. 예. 뭐 친어머니와 의붓 아버지 살해 사건 네. 불리고요. 네, 네. 그런 사건을 좀 다뤄봤습니다. 아,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